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한방 다이어트 주치 대전 해가운 한의원의 안녕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을 전후해서 가장 큰 체중 변동을 경험하게 되시는데요. 이처럼 출산 이후에도 불어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스갯말로 산후뱃살 여든까지 간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처럼 약물 치료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임신 전후의 시기에 체중 관리 그리고 한약 다이어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임신 전후의 체중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임신 전 체중 관리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임신 전에 과체중이었다면 적정 체중이었던 분보다 상대적으로 체중 증가가 더 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35세 이후에 임신을 하시거나 혹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시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과체중에 포함되시거나 아니면 비만이시라면 임신 전에 적정 체중으로 미리 조절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체중 자체가 다양한 여성 질환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또한 임신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이어트는 약간의 식이 제한을 하는 것이 무난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여성 기준으로는 약 하루에 1200칼로리에서 1500칼로리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또는 에어로빅이나 달리기 등의 체력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풀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시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는 과도하게 초절한 시기라는 것은 여성 생식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마치 이러한 영양 고갈 상태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도한 업무 혹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맞닥뜨린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 경우에는 특히 본인 체질을 진단받으신 이후에 체질 식단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체질 식단을 병행하시게 되면 건강한 임신과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두 가지 효과를 바로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한약 치료로는 비만에 대한 치료와 생식 기능을 돕는 치료, 그리고 항스트레스 효과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임신을 돕는 역할을 하는 다이어트 한약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이어트 한약의 경우에도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제 위주로 선방이 되기 때문에 임신 직전까지는 드셔도 무방하며, 임신되시고 나서부터는 한약을 비롯한 모든 약물의 투여는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때는 약을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잦은 유산이라든지 다른 불편함으로 인해서 한약 치료를 하시는 경우라면 한방 의료진과 상의를 거쳐서 안태를 지속하기 위한 한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 중에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임신 중 체중 증가가 많을수록 산후 체중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임신 6주에서 16주경에는 입덧이 심해져서 체중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덧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임신 중기가 되면 보상 심리로 인해서 식사량이 더욱 늘고 이 시기에 폭발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말기의 체중 증가는 체중빵 증가와 체수분 증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임신 중에 과도한 체중 증가는 출산 후에 체중 저류 현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식사량이 늘거나 식사 관리가 엄격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도 빈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 중에, 특히 임신 초기에는 한약 처방으로는 비만 치료를 하기 곤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식이 조절이 매우 중요한 시기고요. 운동 등의 생활 습관 조절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신 기간에는 식욕 조절이 되지 않으신다면 입덧이라는 형태로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 한약 처방 위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임신 중기에는 또한 체력 향상과 보혈, 즉 혈을 보충하는 효과를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한약 처방인 가미 팔진탕을 기본으로 하거나 태아를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처방인 안태음을 기본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가감방을 자주 처방하고 있습니다. 임신 말기에는 한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처방인 달생산 처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체지방 증가와 체수분 축전을 개선하기 위한 약재들을 많이 넣었는데요. 주로 이때 가미되는 약재로는 대복피, 상백피, 진피, 복령, 택사, 소역 등으로 수분 대사와 배출을 도와서
원활한 출산을 도우며 결과적으로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임신 중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까지 2인분의 영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신 6개월까지는 하루에 150칼로리의 열량이 더 소비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350칼로리 정도가 더 필요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영양 공급이 불충분하게 되면 출산 예후나 모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출산 후의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출산 이후에는 일정 기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육아와 몸조리 등으로 활동량이 매우 감소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식이 제한을 하시는 것은 모유 수유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산 직후로부터 3주간은 산후 부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게 됩니다. 이때 마사지라든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바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 다이어트 한약 치료는 증가한 체수분을 제거하면서 자궁 내 순환을 개선하고 오로 배출을 도우면서 자궁의 기운을 보충하는 데 주력하는 한약 처방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산후 3주에서 2개월간은 체력적인 보충을 위해서 보호탕이라는 처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시기는 체력에 따라서 녹용을 가하는 것도 여러분들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전 뭉침을 풀어주고 모유 수유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왕분류행이라는 한약재를 주로 가감하게 됩니다. 산후 2개월까지는 건강 회복을 우선으로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다이어트 한의원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약성이 너무 강하거나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재들의 경우는 배제하고 다른 방식의 한의학적 치료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약물 치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임신 전후로의 다이어트 한약 처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출산 후에 불어난 체중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민이시라면 주변의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상담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체중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안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